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 오늘 찾아뵙네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솔직히 아직까지도 좀 굉장히 오랫동안 솔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래도 그냥 마음이 설레네요. 할 일도 없으면서 집에 왠지 혼자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도 가정에 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사실 즐거운 소식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새벽 벽두에 조금 박근혜 사면과 관련해서 우리를 좀 화나게 하는 뉴스부터 좀 전달돼가지고 사실 오늘 방송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저 했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속상하고 왠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기분 망치기 싫었어. 그런데 뭐 어쨌든 이제 방송 준비를 하다가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랄 뉴스가 도착한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지금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1, 2심 모두 어이가 없게도 모두 지금 그죠?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대법 판례 사실 저는 큰 기대 안 하고 있었어요. 이 판사들 내가 더 이상 못 믿겠다. 아무리 제가 합리적인 분석을 해도 판사들이 자꾸 이상한 판단을 하니까 내가 분석하면 뭐해. 열만 받지.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 사실 그 중계를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했다기보단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의혹이 좀 안 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정경심 교수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 듣고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늘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로 분석하는 허지연 TV인 거 아시죠? 네, 절대 제가 여러분 낚시할 생각 없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열심히 봐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좀 기대하지 않았던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전 이거 예상 못했어요. 법원에서 그 동양대 그 표창장 그 위조에 뭐 흔적이 들어있다는 등 뭐 한다는 등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검찰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됐던
강사 휴게실 PC가 있어요. 예. 그게 정경심 교수 표창장 재판에서 1심과 2심 재판에서 그게 다 증거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정경심 교수는 이거 내 동의 없이 검찰이 가져간 거다. 그래서 제발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 이거 위법 수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가 다 안 받아들였어. 근데 지금 그 재판부 말고 또 다른 그 입시비리 재판이 또 다른 게 열리는 게 있었어요. 표창장 위조 말고도 다른 입시비리 막 이런 것들이 막 의혹 제기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재판이 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재판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주장하던 제발 이 PC는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주장했던 강사 휴게실 PC 그거를 법원에서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맞네요. 채택 안 하겠습니다. 이런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 이거 정말 예상 못했거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부의 또 다른 이제 그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있었어요.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 이게 바로 이제 동양대 이제 총장의 직인 파일이 들어있는데 이걸 오려 붙이고 뭐하고 이런 흔적이 들어있었다라고 발견된 그 PC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증거로 채택 안 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정경심 교수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금 얼마 전에 그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이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판결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가 주장하는 그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보관되어 있던 PC 이거는 동양대 PC가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PC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너네들 이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가져간 게 아니라 이미 제출 형태로 가져간 거잖아. 동양대 조교의 동의만 받고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에 대한 법리, 요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 요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검찰이 정당하게 가져갔던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 강사 휴게실에 보관돼 있던 정경심 PC가 있었어요. 이게 왜 정경심 PC인데 왜 동양대에 있었냐면 그게 지인한테 선물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처음에는 그걸 썼어. 그러다가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교양학부 장이었나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동양대가 너무 이제 PC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조교들이 좀 사용하라고 중간에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갖다 줬다가 또 어떤 때 또 방배동으로 갖고 왔다가 막 이랬던 PC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2013년도 당시에 그때 이제 표창장 위조 사건이 이른바 위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2013년에는 그게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보관이 돼 있었어요. 이제 구형 PC이고 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더 이상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도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럼 조교들이 알아서 쓰세요 하고 그냥 일종의 좀 기증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방치가 돼서 19년 그때까지도 그렇게 그냥 강사 휴게실에 방치가 돼 있었던 거지. 이 PC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검찰도 이거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영장 청구도 안 했었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검찰이 알고 가져갔냐? 참 그게 미스테리였거든.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약간의 좀 음모론적인 주장도 좀 있긴 했었던 거예요. 이게 최성애랑 그 일당들이
뭔가 이렇게 검찰과 짝짝꿍해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하여튼 이런 음모론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검찰이 그 해당 PC, 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존재를 알고, 어떻게 알고 그걸 가져간 거야. 근데 그 가져간 그 내막을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져간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검찰이 이거 PC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조교님 잠깐 와보세요 해가지고 이거 PC 우리가 가져가도 돼요? 라고 생각하고 조교의 허락을 받아서 이미 제출 형태로 가져간 거예요. 그럼 동양대 조교는 이거를 정경심 PC인데 왜 이거를 순순히 내주었냐? 그 조교는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정당하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오신 줄 알았어요. 저희는 일반인이니까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져간다 그러니까 준 거였어요.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1, 2심 재판에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미 제출 형태로 가져간 것까지는 그래 알겠어. 그런데 이게 PC가 동양대 소유가 아니라 그죠? 정경심 교수 소유의 PC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정경심 교수 쪽에 그죠? 참여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이 PC를 압수수색해서 가져갔어야 된다. 뭐 디지털 포렌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랬었어야 된다라고 법리적으로 맞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니까 그냥 막 검찰이 그냥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다 가져가면 그냥 합법적으로 다 그게 인정이 되는 걸로 우리가 아는데 안 그렇거든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참여권을 내 물건이니까 피의자의 물건이니까 반드시 피의자의 동의를 얻고 피의자의 허락하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거를 가져가야 돼요. 무차별적으로 다 막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건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발부 영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출 형태로 가져갔는데 그 이미 제출을 용인해 준 게 동양대 조교였던 거예요. 근데 동양대 조교는 그게 정경심 교수가 허락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줄 알고 잘못 준 거거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이거 위법 수집 증거다. 제발 이거 증거로 채택하지 마세요. 1, 2심에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1, 2심 재판부는 그거를 검찰 주장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강사휴게실에 이게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이걸 정경심 교수의 PC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판사가 봐버렸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대법으로 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1, 2심 재판부가 그딴 식으로 자꾸 판단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 별로 판단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빨간아재 우리 선배 방송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대법원이 전향적인 좀 판단을 해가지고 1, 2심과는 달리 이걸 증거 수집 능력을 배제하면 정경심 교수에게 참 유리하겠지만 근데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솔직히 저는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 주고 싶지도 않고 판사들이 다 우리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재판부에서 아니네. 이거 증거 채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 제출, 피의자의 참여권 없이 가져간 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결한 게 있었어요. 조국 관련 재판에서도 이거 적용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법원에서 최근에 무슨 재판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제 다른 재판이에요. 어떤 대학 교수가 무슨 성추행, 제자를 성추행해가지고, 신체를 촬영하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나봐요. 근데, 이 사진이 담겨 있었던 휴대폰이, 그러니까, 이 교수가 제출한 게 아니라 피해자, 그러니까 제3자인 피해자로부터 이미 제출 형태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임의 제출 형태로 가져간 게 있었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이 교수 휴대폰인데 왜 본인의 허락을 안 받고 제3자에게 동의만 받아가지고 임의 제출 형태로 이거를 가져갔냐.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다. 요렇게 판단한 판결이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거를 근거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근에 그 판결을 근거로 그러면 조국 관련 재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네요 라고 해서 이게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이 된 겁니다. 동양대 PC가. 제가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그 무슨 성추행 교수 판결을 좀 살펴봤어요. 이런 거 이제 일반인이 좀 살펴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이미 제출된 그런 이제 증거 같은 경우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그럴 때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제출된 그 정보 저장 매체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수색하면 이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거를 그 정경심 교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갖고 동양대에 막 뒤지는데 우연찮게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 PC를 가져갔었어야 된다. 임의 제출 형태로 가져가면 안 돼. 이 판단이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다른 어떤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이게 언제 나온 거야? 11월 18일 날 지난달에 나왔었던 건데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 사건은 아니니까 그렇게 큰 주목받았던 대법원 판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법원이 최근에 있었던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돼요. 검찰, 니네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거 가져간 거잖아. 안 돼. 이거 위법 수집 증거야. 이렇게 판단한 게 나온 겁니다. 이러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증거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 무죄 판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글쎄요, 단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경심 교수가 무죄 선고 나올 가능성이 제가 1, 2심 재판 이제 브리핑 해드리면서도 한 5, 60% 정도 돼 보인다. 근소하게 저는 무죄 판단을 설명드렸잖아요. 한 5, 60% 정도로. 저는 한 80% 이상으로 이제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 대법원에서 이게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이거 제가 여러분 계속 반복드립니다만 저 여러분 희망 고문 드릴 생각 전혀 없어요. 이거 대법원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겁니다. 이거 굉장한 대반전이 지금 벌어졌네요. 검찰이 완전 사색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1, 2심 재판부에서 또 다른 걸로도 판단한 그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을 떠나서 다른 거를 가지고도 이게 그 재판부가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본 근거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그 PC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그 위법 수집 증거니 뭐니 그런 걸 떠나서라도
다른 판단 갖고도 유죄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자 2심 재판부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 기억나세요? 이 PC가 2013년 6월 달인가요? 그때 방배동에 있었냐, IP가. 그리고 경북 영주에 있었냐, 그 IP가. 그거 갖고 논란이 크게 벌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해당 PC는 그 범죄가 있었다는 그 당일, 위조데이, 이른바 위조데이에 분명히 경북 영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판사가 그런 판단만 똑바로 했어도, 이게 절대 그 유죄 선고가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유죄 선고가 나왔냐면, 당시에 판사들이 2심 재판부가 아예 요거 판단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예. 2심 재판부는 당시 그 PC의 사용 위치, 예? 그러니까 방배동에 있었냐, 경북 영주에 있었냐, 요거는 아예 판단을 안 하겠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떠넘겨버렸던 거야. 왜냐? 표창장 작성 과정 자체가 그 PC 강사유기실 PC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표창장 위조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받을 게 아니다. 이래버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2심 재판부에서는 이 해당 PC의 그 IP 위치 자체를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방배동에 있었다라고 판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다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판결문을 잘 못 보니까 모르고 떠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걸 판단을 그냥 떠넘겨 버렸었어. 2심 재판부에서. 그런데 아마 대법원에서는 아마 이 IP 위치, 주소 위치를 아마 판단을 하겠죠. 왜냐면 제가 보니까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정경심 교수 쪽과 검찰 쪽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만간 심리를 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IP의 위치, 그거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하겠지만, 그 판단을 하면 분명히 이거는 경북 영주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정경심 교수가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1차적으로 있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표창장 뭐 위조인지 뭔지 그 흔적이 담겨 있는 증거 자체가 검찰이 가져간 게 위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무죄 판결 가능성이 또 한 번 높아지게 된 겁니다.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검찰이 계속 KO패를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지금 지금 이제 각종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정경심 교수 재판이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네요. 저는 이거 기대 못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기대 못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한겨레 법조기자 출신으로서 공소장 분석이나 판결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의 증거 능력 인정 다툼 등 굉장히 많이 저도 이제 지켜본 이제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잘 맞춘다고 생각했거든. 제가 손혜원 의원의 2심 재판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리적으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거 제 말대로 다 됐잖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해선 이상할 정도로 자꾸 제가 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뭘 설명드리기가 좀 꺼려졌었어. 대법원 심리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반 이상 포기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요런 이제 판단이 나오면서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오늘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한 좀 분석을 할 게 있으면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